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4월 2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또 밸류에이션 한번 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 통틀어서 한번 가보시죠. 예. 지난 일주일 주가를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는데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최근 기업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종목단으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찰스 수압 비롯해서 지난주에 테슬라 이런 기업들 나왔는데 찰스 수압은 상당히 좋았고 테슬라는 좀 밋밋한 실적을 발표했고 또 영업이익률에서 시장 기대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많은 가운데 지수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종목별 변동성이 커가지고 지수도 한 2-3% 이상 변동이 있지 않나 뭐 이런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수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고 종목만 왔다 갔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지수에 영향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EPS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YTD로 S&P 500이 7.7% 올랐고 EPS는 1.2%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뭐 한 15% 올랐죠? 예,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4월 21일 기준으로 S&P 500의 PER은 18.4배 그리고 PBR은 4.08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ROE는 2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도 뭐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구글이 마이너스 3.2% 하락한 게 좀 인상적이고요. 아마존이 4.3% 이렇게 오른 게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실망감 때문에 마이너스 10.8% 기록했고요. 네, 많이 빠졌네요. 예, 메타가 마이너스 3.9%,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마이너스 5.5%, JP모건이 1.3%, P&G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4%가 올랐고요. 이익 조정은 뭐 큰 변화가 없었는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좀 베어리시하게 그 컨센이 조정되다 보니까 실적 기준으로 8.0%가 그 실적 예상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3.0% 상향 조정됐고요. 다른 것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PER 기준에서도 테슬라가 많이 빠졌지만 이익 조정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여전히 40.2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56.4배, 그 외에 애플은 26.1배, 마이크로소프트는 27.3배, 구글 17.7배, 메타 16.2배, 아마존 37.3배인데 이번에는 애플이 5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같이 동일한 주에 했는데 이번에 애플은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섹터 흐름 보시면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있었는데 찰스 수압이 무난한 실적 발표로 주간 기준에 6.0%가 상승을 했고요. 디아로튼 그 대표적인 건설업체인데 양호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간 기준으로 8.5%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그 디아로트는 그 건설 섹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섹터 지수에 영향을 줬는데 지난주 건설 섹터 홈빌더로 대표되는 섹터인데 6.44%가 섹터 지수가 오르면서 디아로튼이 크게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S&P 500 전체 이익 추정치는 횡보 중이지만 종목별 섹터별로는 실적 발표에 따라 등락이 좀 엇갈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잘 나오면은 지수는 상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코카콜라
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엑스모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마 하이라이트가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저도 와서 쭉 이렇게 보면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미국 시장이 약간 방어주들이 강해요.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방어주들, 특히나 이제 또 헬스케어 쪽에 보면 일라일릴리 같은 기업들 뭐 신고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다시 거의 정고점 와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불 훌러덩 넘었다가 지금 165불까지 빠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 2-3주 전에는 이번에 금리를 못 올릴 거다. 그죠? 은행 사태 때문에. 이번에 이제 못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은행 사태가 빠르게 이제 수습이 되면서 다시 패드 워치에서도 나오지만 이번에 금리를 다시 25bp 올리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제 바뀌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테슬라의 PR이 이번에 떨어지기 전까지 뭐 47배, 8배 가고 그런 상황이면 성장주가 추가적으로 제자리는 찾아왔지만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 또 지금의 PER에서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뭐 그렇게 보긴 했었지만 시장이 딱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FMC 회의 때까지는 약간 빅테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 시장하고 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은 보면 러셀 2000 같은 지수가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지금 35%까지 올랐었잖아요. 연초 이후로 뭐 33% 정도 지금 돼 있는데 그 정도 올랐으면 미국도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러셀 2000 지수가 보면요. 연초 이후로 1.2% 올랐어요. 거의 뭐 안 오른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랑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 왜냐하면 어떤 결이 다릅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나 엔터나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좀 약간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오르는 반면에 미국은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은행 사태를 비롯해서 그 약간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하위권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머니 무브먼트가 아무래도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안정감 있게 이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기관 비중이 80% 이상?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 보면 기관 비중보다는 개인 비중이 확실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용잔고가 15조까지 찍었다가 지금 20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미국은 좀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서 좀 대체 불가한 그런 명품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바이오 같은 거 보면 그냥 막연한 기대감, 꿈으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실적을 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주식을 샀다는 게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섹터 흐름에서 필수 소비자가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금리를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 금리는 조금 올랐는데
여전히 이제 3.57%, 그래서 이제 전에 그 고점을 찍었던 때보다 내려와 있고요. 좀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비추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FOMC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가, 경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갈 텐데, 여기에서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년물이 6bp 올라서 3.57%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채 2년물이 4.18%,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8bp 상승했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61bp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 50bp, 마이너스 60bp 이런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bp가 좀 빠져서 2.29%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질 금리는 7bp 올라서 1.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도 역시 AAA 등급 기준으로 4bp 올라서 4.52%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무디스는 BAA 등급은 7bp 올라서 5.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하이힐드 쪽은 3bp가 올라서 8.26% 기록을 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22bp가 올라서 4.65%인데 지난주 보면은 한 40bp 이상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뭐 기술적으로 그렇죠. 좀 다시 좀 20bp 정도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뭐 최근에 미국의 CDS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온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CDS 프리미엄 보면은 약간 좀 그것도 이제 상품이잖아요. 어떤 때 보면 이제 그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요인들이, 지난번에 뭐 도이치뱅크 이 CDS 올라가지고 한참 또 난리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헤지 펀드나 이런 부분들의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CDS가 이제 거래 자체가 어떤 때 굉장히 얇은 상황에서 그런 수급이 들락날락 하면은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들 어떤 기업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그렇게 뭐 CDS 프리미엄 가지고 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5.5% 빠져서 77.87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리우 카운트는 3기 정도가 더 증가해서 591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3.2% 빠져서 3.98불을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간만에 뭐 한 미국 쪽에서는 5.0% 올라서 2.2불 기록하고 있고, 유럽 천연 가스 가격은 2.4% 빠져서 40.16유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큰 변동성, 그 하락 변동성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좀 등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0.14% 올랐고 101.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은 1.95% 올라서 1329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300원 뭐 초반 또 약간 좀 깼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1329원까지 그 도달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면 그죠? 이번에 반등이 좀 미약한 반등으로 해서 딱 떨어지는 모습이 하락 3파로 A, B, C 형태로 해서 B파가 약하고 다시 이제 C파가 전 저점을 이제 깨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이 근처에서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체로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이 비슷하게 별로 뭐 크게 그 진폭이 크지 않게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 상황은 달러 인덱스가 좀 그 많이 하향 안정화된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좀 그 부분에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달러 인덱스 그림하고
방향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죠? 예, 진폭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보면은 일주일에 마이너스 1.1% 간만에 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주요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버텼고요. 나머지 그 포스코 케미칼은 10.8% 올랐고 그 외 그 주요 종목 LG화학이라든지 현대, 기아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그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뭐 삼성바이오, LG엔솔까지 해서 주요 종목들이 전부 다 빠졌어요. 2~3%씩 다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0.9% 그리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2%. 이 상위 종목들이 버티면서 지수를 좀 그나마 좀 방어한 것 같고요. 나머지 주요 종목들은 2~3%대의 꽤 큰 낙폭을 보였고 특이한 건 KB금융 같은 그 4대 KB금융을 비롯한 4대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서 이 부분도 좀 지수를 방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부분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요? 그리고 KB금융이나 뭐 다른 금융주들까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총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지수를 움직일 만한 어떤 영향력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 보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그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다가 지난주에는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LG엔솔 3.1% 그리고 LG화학 2.5% 상향 조정됐고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 기아는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 현대차가 마이너스 0.5%, 기아가 0.3%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Q가 1Q보다 좀 더 악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정치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2Q 그 반도체 같은 경우 2Q, 3Q, 4Q로 갈수록 뭐 가시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뭐 실적 추정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하이닉스 뭐 실적 발표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요동칠 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컨센서스가 지금 한 3조 6천억 정도. 3조 6천억, 뭐 4조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뭐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는 뭐 계속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NA로 해놨는데 마이너스 폭은 약간씩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하이닉스 컨센서스만 보면 이번 1Q가 한 3조 6천억에서 한 4조까지도 보고 근데 2Q부터는 3조 3천억 이렇게 오히려 이번 1Q가 최악이다라고 보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2Q가 더 나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뉴스에 따라서 좀 센티멘트가 바뀔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한 2시간 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만약에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중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공급을 좀 중단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런 식으로 좀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들 또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좀 현실화되거나 이러면은 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요. 국내 금리는 OBP가 올라서 3.34%를 기록을 했고요. 국고채 10년물 기준입니다. 그리고 3년물은 4BP가 올라서 3.26
%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으로 해서 8bp가 올랐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 52.6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주 대비 1조 정도가 줄었고요. 신용융자는 20.3조 원, 주간 기준으로 0.7조 원 기록하고 있는데 플러스 0.7조 원인데 코스닥은 9조 8천억 그리고 거래소는 9조 8천억, 코스닥은 10조 5천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많습니다. 거래대금은 25.7조 원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대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 5천억 정도 빠지긴 했는데 거래소가 12조 6천억, 코스닥이 13조 1천억 기록하면서 신용융자하고 거래대금이 여전히 이제 코스닥이 강한 편입니다. 거래대금이 그래도 참 많이 살아났다 그죠? 예, 많이 살아났습니다. 10조까지 떨어졌다가 예. 지금 최근에 25조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증권주가 올해 들어서 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그죠? 예. 네. 한때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됐었던 거 언젠가 방금 표를 보니까 예. 60조가 넘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 예. 그때 한창 삼성전자 막 96,000원 찍고 예. 그때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65조 정도 가서 67조인가 예. 그 정도 찍었던 게 고점 있고 지금은 어쨌든 올라오는 추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거래대금 추이만 봐도 시장이 지금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예. 대충 가늠이 되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 기술적 분석 네. 굉장히 정통하시지만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랑 좀 딱 맞는 예, 얘기다 비슷한 그죠? 얘기 같습니다. 예. 거래량이 뭐라고 그러죠?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 그림자는 모르겠고 뭐가 그림자죠? 헷갈리네.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주가에 선행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고수들이 주가보다 거래량을 더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죠. 예. 실제로 이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확실히 주가에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확실히 우리가 시장이 좋으니 많으니 막 얘기를 하는 사이에 거래대금이 어느덧 작년 말부터 살아나면서 그죠? 예. 시장이 지금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채플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번 한 주도 다들 파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